협동조합 이해 및 과학기술의 만남 온라인 과정입니다. 본 강의는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시리즈물로 제작되었습니다. 첫 강의에서는 협동조합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내용으로 준비했는데요. 이후 강의부터는 협동조합과 과학기술의 융합, 협동조합 정책 지원 사항과 기본법에 대한 이해, 협동조합 유형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온라인 강좌에서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강의에서는 협동조합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협동조합 기본법은 무엇인지, 또 협동조합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협동조합 설립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고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은 어떤 것인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이란 무엇일까요? 전 세계 300만 개의 협동조합이 가입되어 있고 12억 명의 조합원과 함께하는 국제협동조합연맹이 있습니다. 국제협동조합연맹에서는 협동조합이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협동조합의 운영 방법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업체라는 수단을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결성한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서 자율적인 결사체로 운영하는 조직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인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가 있는 과학기술인이라면 협동조합을 통해 공통의 사업체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인으로 협동조합 설립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하나씩 준비해 나가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가치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함께 소유하는 것이 협동조합입니다. 먼저 소유는 하지만 경영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우리에게 익숙한 자본기업, 즉 주식회사입니다. 주주는 일하지 않고 경영하지 않지만 이익을 분배받는 모습이죠. 협동조합은 소유와 경영을 함께하는 경우입니다. 협동조합의 경영도 함께하고 협동조합에서 발생하는 이익도 함께 분배하는 시스템이 바로 협동조합이죠. 일반 기업은 사업주가 기업을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자는 사업주와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데요. 더 많은 배당과 이윤을 위해 경쟁과 독과점도 불사하죠. 이익은 기업 소유자에게 돌아가고 이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기업에서 이익을 만들어내는 인적 자원으로 사용되는 개념이죠. 즉 기업을 위해 존재하는 자원, 자산으로서 개인은 참여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반면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모여 기업을 만들고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조합은 1인 1투표의 권리를 갖고 운영진을 선출해 기업을 운영합니다. 이익은 조합원에게 배당하기도 하고 조합의 발전을 위해 재투자됩니다. 이런 협동조합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가장 성공적인 협동조합은 뉴질랜드의 퀴 협동조합인 제스프리, 세계 최대의 유제품 협동조합인 폰테라, 유럽 축구 명문 협동조합 FC, 바르셀로나, 언론사가 조합원인 미국의 대표 언론사인 AP통신, 그리고 세계 최대의 오렌지 생산 유통 업체인 선키스트, 캐나다 퀘벡의 데자르덴 금융협동조합 등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한살림, 아이큰, 두레생협 등 생활협동조합도 있고요. 또 서울유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신협이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협동조합이 한국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케이스가 있죠. 이렇게 다양한 협동조합이 있다는 것도 중요한 덕목인 것 같습니다. 협동조합의 미래를 찾는다면 성공한 협동조합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흔히 3대 협동조합, 즉 흔히 세계 3대 협동조합이라고 부르는 지역이 있는데요. 스페인의 몬드라곤, 캐나다 퀘벡, 그리고 이탈리아의 볼로냐를 꼽습니다. 이 중 볼로냐는 유럽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대학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현자들의 도시라고 이제 말하기도 하고요. 오래된 붉은 벽돌 건물 때문에 붉은 도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인구는 40만이 채 되지 않지만 볼로냐 주민의 연소득이 4만 달러로 유럽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 비결은 협동조합에 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에서 가장 빈곤했던 지역을 풍요롭게 만들었던 것이 협동조합의 힘이었죠. 15,000여 개의 협동조합, 시민의 3분의 2가 협동조합에 가입해 있는 것. 이젠 붉은 도시라는 표현보다는 협동조합의 수도, 협동조합의 천국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굉장히 협동조합이 번성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동차를 좋아하는 분들 계시죠? 이 두 자동차의 이름은 모두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람보르기니와 페라리라는 자동차인데요. 이 두 자동차 제작에 협동조합 물품이 구성된다고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계실 겁니다. 두 외제차 모두 이탈리아 볼로냐 지방의 협동조합에서 제작한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기업들은 신기술을 발명한 뒤 특허를 등록하거나 로열티를 받고 공유합니다. 그러나 볼리오나 협동조합은 같은 지역 상인들이 불러 모아 기술을 공개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더 나은 기술을 연구하고 발전시켜서 세계적인 브랜드의 기술력을 높였다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볼리오나를 통해 살펴본 협동조합 미래는 신뢰와 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자본의 세상, 사회적 자본이 형성된 것이 가장 큰 힘으로 작동된 협동조합의 도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은 2012년 12월에 생겨났는데요. 협동조합 기본법이 생기기 전에는 8개 종류의 협동조합법만이 법적으로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바로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그리고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이 이러한 법들인데요.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5명이 모이면 자본금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업종에서 다양한 법인격의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이는 화면에서처럼 1인 1표, 2개의 법인격, 그리고 3개의 협동조합이 모이면 연합회도 설립 가능합니다. 또한 5인 이상이면 자유롭게 설립 가능하고요. 기본법을 통해 협동조합의 성장 기반을 법적으로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8개 개별법과의 독립적인 정책으로 규정함으로써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사업 범위에서 금융 및 보험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 5인 이상이면 접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물론 의결권은 1인 1표제, 조합원은 출자 자산에 한정한 유한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이죠. 더불어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가 가능하고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협동조합 사업 이용 실적에 따라 배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법령상으로는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의 필요와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조합으로 5명 이상이 모여서 설립 절차에 따라 설립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도조사에서 허가를 받으면 설립이 완료됩니다. 그러나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비영리 법인으로 중앙 단위의 주무부처에서 설립 인가를 받아야 설립이 완료됩니다. 협동조합 연합회의 경우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 3곳 이상이 모여서 협동조합 공동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목적상 유형 분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협동조합, 생산자 협동조합, 직원 협동조합으로 구분되어지기도 하고요. 이러한 다양한 소비자 또는 생산자, 직원이 여럿이 함께 만든 협동조합을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음은 협동조합 유형 분류의 기준들입니다. 협동조합 설립 시 이러한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조합원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는 호의적 동기가 주된 목적이라면 일반적인 협동조합이 적합합니다. 반면 사회적 목적 실현에는 공익적 동기가 주 목적이라면 사회적 협동조합이 적합하니 목적을 명확히 살피시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조합원이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동기가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할 텐데요. 일반 협동조합의 경우는 생활소비, 사업경영, 상호제공, 상호이용의 필요에 따라 참여 동기를 살펴볼 수 있고요.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는 사회적 목적 실현을 중심으로 하는데요. 의료사회복지협동조합 등이 대표적 유형입니다. 세 번째는 조합원을 위한 협동조합의 주된 사업은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소비자협동조합 중 구매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품에 대한 구매를 대행해주고, 이용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원하는 서비스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나 자산을 공유합니다. 또는 직업협동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며, 사업자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사업적 필요에 공동의 업무를 대행해주는 형태가 될 텐데요. 상품 가격이 100원, 생산 비용이 75원이라면 잉여금이 25원이 남겠죠. 이 남는 잉여금이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협동조합은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5원의 잉여금의 사용에 따라 조합의 성격을 결정하게 된다는 이유인데요. 상법상 회사의 경우 투자자에게 잉여금이 수혜되지만 그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에 따라 협동조합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협동조합은 잉여금을 조합원이 수혜자가 된다는 개념입니다. 함께 노력하고 함께 수확을 나눈다는 뜻이겠죠.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경제하면 가난한 사람들의 기업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찾아보면 가난한 나라에는 협동조합이 많지 않습니다. 주로 유럽 선진국, 미국, 캐나다 등에서 협동조합의 모습을 많이 발견하는 것은 결국 협동조합이야말로 새로운 시대의 기업 모델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협동조합의 설립 절차는 보이는 화면처럼 11가지 단계로 진행되게 됩니다. 일반 법인 설립과 유사한 프로세스로 진행되는데요. 발기인 모집, 정관 작성, 설립 동의자 모집, 창립 초기 공고, 설립 인가 신청, 설립 인가증 발급, 설립 사무의 인계, 출자금 납입, 설립 등기, 사업자 등록 순입니다. 설립 절차의 자세한 내용은 이 온라인 강좌에서 세부적으로 안내 드리려고 하는데요. 5인 이상이라는 점, 그리고 협동조합은 시도지사에게, 사회적 협동조합은 중앙부처에서 관리한다는 개념만 인식하고 계시면 이번 강의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설립을 시작하기 전 화면에 보이시는 상황들 먼저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합원의 처한 문제에 대한 인식해야 합니다. 문제인식인데요. 조합원이 처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공통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서로 다른 문제의 시각으로 설립한 경우 추후 갈등 관계로 전환될 수 있는데요.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전 꼭 공통의 문제인식에 대해 공유하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협동조합 이해가 필요합니다. 협동조합 설립하기 전 협동조합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 협동조합을 통해서 조합원에게 돌아갈 편익등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살펴야 되는데요. 이용자는 누구인지, 이용자의 이익과 통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설정하시고 협동조합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협동조합 사업계획에는 비즈니스 모델은 기본이고 조합원들은 어떻게 참여하는지 염두하고 작성하는 게 필요합니다. 더불어 참여자들의 리더십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경영 전문성은 있는지, 조합원 공감대를 얻기 위한 협동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지 검토 바랍니다. 그 이후 조합원의 편익과 협동조합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확인을 진행한 후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창업자들의 실패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준비 없이 시작하는 것인데요. 과학기술인 여러분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곳이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센터입니다. 설립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설립 전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이나 주변의 협동조합 지원센터를 통해 꼭 검토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인들은 협동조합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중에서는 자신의 기술을 통해 협동조합을 설립한 기업이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전문가 협동조합인데요. 드론 사업은 정부 혁신성장의 8대 핵심 선도 사업입니다. 한국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센서 등 첨단 기술의 융합 사업인데요. 한국항공우주전문가 협동조합은 이러한 정책이 변하여 드론 기술을 중심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한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입니다.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가입조합인 항공우주전문가 협동조합을 소개드립니다. 항공우주 분야에 오래 종사한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의 지식과 기술을 기반으로 설립한 협동조합입니다. 농업 드론 및 해양 분야 드론 제작 판매를 하고 있으며 드론 교육 사업 등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2022년 과학기술인 협동조합과 함께 성장한 조합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협동조합은 기술의 연대를 통해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으로 진입한 케이스입니다. 조합원의 협력, 사회와의 연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협력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인데요. 협동조합 정수라고 합니다. 협동조합 정수는 물레동의 오래된 장인들이 설립한 협동조합입니다. 30년 장인들의 협업 성과인데요. 물레동 소공의 뿌리를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하였습니다. 협동조합 정수는 사진에 보이는 로켓 발사대를 개발했는데요. 협동조합 정수가 제작한 7연장 로켓 발사대 조립체가 발사 시험을 통과했고 현재는 19연장 로켓 발사대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공인들의 힘을 합쳐 기존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으로 접근한 예입니다. 자, 그럼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은 무엇일까요? 이공계 인력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과학기술 관련 서비스 등의 활동을 하는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이공계 인력이란 전체 조합원 중 이공계 인력이 5인 이상 또는 50% 이상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학기술 관련 서비스란 연구개발 사업, 이를 위한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융복합 사업까지 포함하게 되는데요. 2014년 42개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이 시작되었는데요. 2020년 말 603개의 협동조합이 성장했습니다. 올해도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협동조합으로 가입하고 욕구가 계신 분들은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상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체 조합원 수는 8,395명이고요. 또 평균 조합원 수는 14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성 조합원 비율은 30%, 고경력 과학기술인 비율은 36.6%입니다. 협동조합 2만 개 시대라고 합니다. 이러한 협동조합 2만 개 시대에 실제적으로 생존해서 살고 있는 협동조합은 50%도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센터에서는 여러분의 협동조합으로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상담하고 또 안내해드려서 여러분의 성공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